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부산 공공재개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목표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더라고요. 특히 금정구 장전역 서측하고 또 구서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이 두 곳을 중심으로 과제랑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낡은 집 부수고 새 아파트 짓는 거 그 이상이겠죠?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 주택 공급 차원을 넘어서요. 그 노후된 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시도죠. 근데 동시에 또 기존에 사시던 분들 문제,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, 이런 숙제,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주도하긴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 계신 주민들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자, 그럼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는 볼까요? 잘해보니까 총 3,300가구가 넘는 새집이 생긴다고. 네, 공급 물량은 꽤 되죠. 네, 그리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지역 건설 경기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크더라고요. 겉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데. 물론입니다. 민간 재개발로는 사실 좀 잡이 안 나왔던 곳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공공이 직접 나서서 길을 열어준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죠. 네,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랑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 현실 사이의 온도 차이 같아요. 당신이 주신 자료들에도 그런 우려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.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주민 동의율 확보인 것 같네요. 두 곳 다 법적 요건인 70%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요. 네,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죠. 왜 이렇게 선뜻 동의를 못 하시는 걸까요? 자료들을 보면 사업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네, 그런 점들 있고요. 또 보상 계획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불만이 큰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과거 다른 지역 실패 사례랑 맞물려서 더 불안하신 걸까요? 아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일단 사업 기간 동안 내 집을 팔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내 땅, 내 집이 얼마에 보상될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불안감 이것도 크고요. 여기에다가 예전에 다른 후보지들이 주민 동의 문제로 무산됐던 기억들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좀 불신이 쌓인 거죠. 아,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이군요. 네, 또 너무 빽빽하게 아파트만 들어서면 뭐랄까 지금보다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무시 못하고요. 이런 상황에 또 기름을 붓는 게 투기 세력 문제더라고요.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분 쪼개기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. 아, 네. 그 지분 쪼개기. 이게 뭐냐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외부 투자자들이 원래 하나였던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. 이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죠. 실제 거주 환경 개선 이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단기 차익만 노리는 목소리가 커지니까요. 그러다 보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원래 주민들 목소리까지 왜곡될 수 있고요. 가격 거품도 만들고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. 정말 복잡하네요. 그래서 효과적인 투기 방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럼 이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? 자료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%까지 확 높여준다거나 아, 인센티브 말씀이시죠? 네,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20에서 50% 선으로 좀 낮춰준다거나 이런 당근들을 제시하고 있던데요. 이게 좀 돌파구가 될까요?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 완화, 분양가 상한제 제외,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이런 조치들이 분명 사업성을 높여서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중요합니다.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. 핵심은 이런 재정적인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. 아,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. 네, 결국 관건은 신뢰 회복입니다. 공정한 보상 기준을 좀 투명하게 보여주고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 목소리 충분히 듣고 그 재산권이나 삶의 질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좀 진정성 있게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죠. 그게 없으면 아무리 당근을 많이 줘도 주민들 마음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하긴 그렇겠네요. 신뢰가 없으면. 그렇죠. 게다가 공사비 오르는 것도 큰 변수겠어요. 이것도 자료에 나오던데 공공이 한다고 해도 원자재값 오르는 이런 경제 현실은 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시장 상황은 공공사업이라고 피해가지 않죠. 더 나아가서 주택산업연구원 지적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면 결국 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. 이런 큰 그림도 봐야 하고요. 결국 부산의 이 재개발 사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정책이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인 셈이죠. 자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?
부산 공공재개발 분명 필요한 사업이고 기회인 건 맞는데 주민동의, 투기 방지, 또 비용 상승 같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.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신뢰를 얻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. 다양한 인센티브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경제 현실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도시 변화 프로젝트가 가진 본질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계속되는 주민동의 문제나 과거 실패 사례를 좀 교훈 삼아서요.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은 그냥 계획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? 사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밑그림을 그리는 공동설계 방식, 이걸 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지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.